2025학년도 중등교사 신규 임용시험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이죠. 전공 국어 문법 기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그 A형 2번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전에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2014학년도 여러분들 이 9번 문제에 보면은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은 기입형에 니은에 들어갈 답이 뭐냐, 이걸 이제 이 문제에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얘가 뭐냐면은 잡히다와 높이다가 말이죠. 높이다가 이렇게 이게 이거는 피동사에도 관계가 없고 사동사에도 관계가 없는데 얘네들이 이 파생어들이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죠. 이 파생어들이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와 이 잡과 높 있죠. 어근이죠. 이제 이 어근들이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에 무엇이 달라지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문제에서. 근데 답이 뭐냐면은 답이 이렇게 혹시 문장 구조 이렇게 답을 써도 괜찮고, 또는 통사 구조 이렇게 써도 괜찮죠. 답으로는 괜찮은데,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잡히다하고 이게 지금 말한 것처럼 사동사에도 관계가 없고 피동사에도 관계가 없는데, 이건 이렇게 높이다 이제 사동사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사동사가 되는데, 그래서 어근은 물론 이제 이렇게는 타동사고 이렇게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어근들이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와 그리고 이 피동사들이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 내지는 통사 구조가 달라지죠. 사실 이 문제도 지금 그런 맥락에서 물어봤던 문제인데, 1번의 기역과 니은에서 잡히다하고 막히다는 말이죠. 무엇이 같으냐라고 물었죠. 그래서 역시 통사 구조 내지는 문장 구조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면은 될 법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 니은은 말이죠. 니은은 이게 이제 이렇게 잡다가 있는데, 이 잡다가 이렇게 잡히다도 있고 이렇게 잡히다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잡히다는 이제 이렇게 피동사가 되면 되죠. 이 잡히다는 사동사가 되면 되죠. 그러면은 물론 이렇게는 타동사인데 얘네들이 지금 이 잡과 잡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잡히다에서 잡과 이 사동사 잡히다에서 잡은 이런 식으로 피동전미사 내지는 사동전미사가 결합이 되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잡의 정체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피동사가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잡히다의 잡은 뭐가 된다? 자동사가 되죠. 또한 잡히다에서 말이죠. 이 잡이 히가 붙어서 사동전미사 히가 붙어서 사동사가 되면은 잡은 뭐가 된다? 이렇게 타동사가 되죠. 그래서 이 잡이 자동사가 되느냐 타동사가 되느냐라는 문제는 먼저 피동사가 되고 내지는 사동사가 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법했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답을 여러분들이 써주면은 됐을 뻔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 문제는 말이에요. 기출 문제를 우리가 왜 푸느냐라는 건 말이지. 조금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나 올해 시험에서 말이죠. 이 기출 문제에서 그러니까 기출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잖아요. 이 경우는 말이에요. 지금 기출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정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개념적인 정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특히나 이 정합이라는 말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래 정의라는 말이 가지런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지런하다. 그래서 이론에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 것을 정합적이라고 그래요.
뜻은 그래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간저 시험 보면서 긴장을 해서 저게 무슨 뜻인가라고 조금 혹시 당황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찬찬히 지문을 읽어보면 말이죠. 거꾸로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선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여기 먹어가 있고 여기 먹어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문제에서 물어봤는가 하면은 요를 만약이죠. 만약에 어미라고 본다면이라는 거죠. 어미라고 본다면. 그러면 그렇게만 이제 이 지문에서는 얘기했지만 어미라고 본다는 말은 끝에 왔으니까 뭘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결 어미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를 종결 어미로 봤을 때 도대체 어를 말이죠. 무엇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거냐? 그러니까 정합적이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문제를 꼬은 거죠, 이런 식으로 슬쩍 말이야. 뒤틀었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얘가 만약에 어미면 말이죠. 얘가 어미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어미면은 안 되면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얘가 어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니까? 이건 선어물 어미가 되니까. 그래서 이 설명이 만약에 정합적인 내지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하는 설명이 되려면은 어는 뭐다? 종결어미다. 그래, 이렇게. 어도 종결어미고 이 어도 종결어미고 뒤에 또한 어미가 올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의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답은 어는 종결어미일 때 정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죠. 두 번째는 그 일어나를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일어나를 서수로라고 했어요. 서수로. 일어나는 서수로다. 이렇게 이미 규정을 줬잖아요, 지금. 단정을 줘줬는데 그러면은 한 번 더 적죠. 얘가 여기다 하죠. 일어나다에서 왔죠. 여기에 이렇게 아가 온 거죠, 어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간에 있는 아가 탈락한 거냐, 아니면은 어미의 아가 탈락한 거냐. 만약에 정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이죠.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하는 설명이 만약에 되려면은 말이죠. 되려면은 적어도 얘가 탈락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 이 서수라는 말이죠. 예. 우리가 서술어를 따질 때 자격을 따지죠. 누가 서술어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서술어는 품사에 따라서 또 하나는 형태에 따라서 서술어를 구분하지요. 그러니까 품사에 따라서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품사에 따라서는 모두 형용사도 서술어가 될 수 있죠. 동사도 서술어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뭐가 붙어? 체언에 이렇게 이다가 붙어도 서술어가 되죠. 근데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아닌 거죠. 우리 문제는 지금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지만 나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보는 건데 문제는 이제 형태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서 기준을 형태에 따라서 서술어를 나눈다라고 할 때 형태라는 것은 뭐냐 도대체? 형태라는 것이 이거는 뭘 얘기한다? 어미를 얘기하죠. 어미의 형태에 따라서 이 서술어가 종결형도 서술어가 될 수 있죠. 연결어미가 붙어서 연결형도 서술어가 될 수 있어요. 모두 여러분들이 짐작하잖아요. 모두 전성형이죠. 예, 전성형도 서술어가 될 수 있죠. 물론 이 전성형에 명사형도 있고 모두 있고 관형사형도 있고 모두 있고 물론 뭐 부사형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어나가 서술어가 되려면 말이죠. 당연히 모두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물론 동사니까 동사는 어간도 있어야 되고 어미도 있어야만 그래야만 뭐가 될 수 있어요. 동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미가 탈락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는 말이죠. 어간만 가지고는 절대로 서술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서술어가 종결형이어야만
이 서술어가 적어도 종교령이어야만 서술어가 될 수 있는데 일어나가 종교령이어야만 서술어가 될 수 있는데 종교령이 되면은 뭐가 와야 된다? 그래 어미가 와야 돼. 무슨 어미? 종교어미가 와야죠. 그래서 요 아는 결국 뭐다? 여기는 이렇게 아가 탈락했고 이 아는 뭐다? 이 종교어미죠 얘가. 무슨 종교어미인데? 명령형 종교어미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명령형 종교어미 아와 일어나 어간이 만나서 어간에 있는 아가 탈락해서 뭐가 됐어? 일어나가 서술어가 된 거죠. 예, 이런 차원에서 니은에 들어갈 답은 뭐가 되면 된다? 종결형이 되면 되죠. 그래서 이 종결형이라는 사실과 일어나에서 탈락한 모음이 어간의 아가 아니고 어미 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정합적이지 않다. 서로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말이에요. 내가 매번 당부했던 건데 말이지. 답을 여러분들이 쓰는 거하고 답을 쓰잖아요, 열심히. 답을 쓰는 거하고 조건에 맞게 답을 쓰는 건 다르잖아요. 답은 맞는데 그게 조건에서 주어진 대로 쓴 답이냐. 이걸 좀 우리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있는가 하면 말이에요. 이 스튜던트는 말이야. 쟤를 뭘로 봤다는 얘기야? 쟤를 파생으로 봤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잘못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합성어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 설명할 때 파생어와 그리고 합성어의 개념을 써라 그랬잖아 사실은 이 말이. 여기 합성어와 파생어의 개념에 근거해서 설명해라 왜 합성어인지.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면 말이지 이게 왜 파생어가 아닌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파생어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되잖아요. 학생 이렇게 이제 말한 걸 거야 아마.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코웃에 전민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된 줄 알았는데 이 단어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코하고 뭐가 만났어? 웃음이라는 두 개 어근이 만나서 합성어가 된 것이로군요.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지적에 따라서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면 되죠.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말이야. 두 번째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아쉬운 문제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물론 2009학년도 13번 문제에 요 대화 뒤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혹시 그 문제를 충분히 풀었다면은 이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었을까? 그건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문제가 약간 삐딱한 건 아니야. 우리가 삐딱은 이렇게 시비 거는 게 삐딱이잖아. 그게 아니고 좀 약간 삐끗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저 여성들 높은 하이힐 신고 삐끗하잖아. 그러니까 실수로 그런 건지 아닌 건지는 내가 확실히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저 문제를 우리가 더 좋은 문제로 만약에 혹시 만들었다면 말이지 어떻게 문제가 나오면 좋은가 하면은 여러분들 바삭대다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대나 거리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반복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행태 반복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혹시 얘네들 말고 대신 이 얘 대신에 말이야 이 문제에서 말이죠 이런 걸 넣었다면 휘돌다 또는 휩쓸다 이런 문제를 넣었다면 훨씬 더 좋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되하고 뒤는 말이죠 지금 접두사인데 의미도 틀리고 물론 의미도 틀리고 그리고 얘네들은 뭘 이루지 못한다? 상보적인 분포를 베타적인 분포 내지는 상보적인 분포를 이루지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저게 별개 형태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주지 말고 만약에 얘네들을 줬다면 얘네들하고 휘돌다 휩쓸다 하고 말이지 이렇게 새빨갛다 하고 시뻘겋다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얘네들은 바로 이형태 관계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형태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금방 써놨지만 이 형태가 되는 조건은 그게 문법적 의미가 됐든지 아니면은 뭐 어휘적 의미가 됐든지 의미가 동일해야 이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어때요? 의미가 동일해요. 마구라는 뜻이야. 마구 강조의 뜻이 있죠. 의미가 짙은이라는 뜻이 짙은 강조의 뜻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법적 의미가 동일해요. 얘네들은 뭘 이룬다? 한 번 더 적죠. 얘네들이 뭘 이뤄? 배타적 분포 내지는 상부적인 분포를 이루죠. 얘가 들어갈 자리에는 휩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쟤네들은 물론 형태론적인 변형태지만 휩이 들어갈 자리에는 지금 쓸다에서 휩이 들어갈 자리에는 휘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이룬다? 상부적인 분포를 이루죠. 의문론적인 변형태 관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성어 앞에 새가 왔으니까 새가 들어갈 자리에는 절대로 시가 들어갈 수 없고 시가 들어갈 자리에는 절대로 새가 들어갈 수 없죠. 그런 관계로 어때요? 서로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바삭대다와 뒤와 그리고 새빨갛다와 시뻘겋다가 별로 그렇게 문법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뭐 반대로라든가 뭐 마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써주면은 됐겠었지만 말이지.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쉬운 그런 감이 드는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해주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요건 되어와 뒤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면은 될 수 있었을 법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여기다가 해보죠. 아침과 점심이 만났어요. 그래서 아점이 됐죠.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축약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가 이제 그 만나서 만들어지는 이제 축약어인데 아침과 점심이 만나서 아점이 됐고 대학과 그리고 입학이 만나서 이렇게 대입이 됐죠. 이게 물었잖아요, 지금. 물었잖아. 결합관계와 계열관계에 따라서 설명을 해봐라. 어떻게 다른지 말이지. 얘네들은 아침과 점심이 이렇게가 이 두 개 단어가 말이죠. 두 개 단어가 대등적으로 결합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등적인 결합관계에 따라서 합성어가 이루어진 경우예요. 대학 입시는 이게 대학과 입학이 종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종속적인 결합을 통해서 두 개 단어가 종속적인 결합을 통해서 합성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결합 관계가 서로 달라요. 또 한 가지는 이 대학은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고교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계열이란 말은 대치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대치라는 말이 이 계열이라는 말이 계열이 대치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교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치나 교체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학은 고교와 대치 관계에 있을 수 있고 입학은 입시와 대치 내지는 교체 관계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얘네들이 말이죠. 대학과 누구하고 이렇게 입시하고 서로 만나요. 서로 결합해서 뭐가 돼? 대입이 될 수 있다. 여기 입학이 말고 뭐가 들어가면 좋고 여기 이렇게. 여기는 입학이고. 그래서 대학과 뭐가 만나요? 입시가 만나죠. 대학과 입시가 결합해서 뭐가 돼? 이렇게 입시가 될 수 있죠. 뭐야 이거 지금? 이렇게 입학 대신에 뭐가 온다? 졸업이 오면 되죠. 졸업이. 그래서 대학과 졸업이 결합이 돼져서 뭐가 돼요? 대졸이 될 수 있죠. 고교와 입학이 만나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고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결합 관계를 뭐가 보여주고 있다? 이 대입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될 수 있었을 법한 그런 문제였었던 거죠.
9번을 좀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이건 이제 우리가 물론 이 시험을 다시 안 볼 거면은 관계가 없는데, 혹시라도 말이야, 나중에라도 시험을, 혹시 내년에 또 시험을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말이죠, 이 내용들을 좀 찬찬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그리고 이 내용 속에 말이죠, 우리가 이 주어진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답을 구성할지에 대한 어떤 단서가 사실은 이 내용 속에 일부 들어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좀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찬찬히 이해를 해줘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내가 간단하게 몇 개만 짚고 갈게요. 우선 여러분들 여기서는 말이죠, 이 연쇄, 이중모음의 연쇄가 대립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대립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대립되지 않는다는 말은 만날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경국의 음하고 지읒, 경국의 음하고 이 반모음은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표기는 이렇게 할지언정 발음은 항상 어떻게 이렇게 단모음으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서 이중모음 연쇄가 대립되지 않는다라고 한 거죠. 15세기에는 국외음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건 이때 이제 답에서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근대 국어에 발생한 18세기 경에 근대 국어에서 발생한 국외음화는 디귿 국외음화뿐만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디귿 국외음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디귿이 뭘로 바뀌었다? 그게 지읒으로 바뀌었다야. 아무튼 일단 이게 디귿 국외음화예요. 기역이 지읒으로 바뀌는 것을 기역 국외음화라고 해요. 그래. 뭐 당연하지 그거는. 그런데 디귿 국외음화는 단어 형태를 바꾸는 변화를 야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낙엽이 디다가 낙엽이 지다, 이 형태가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데 기역 국외음화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형태 변화를 야기하지 않았다. 이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 있죠. 현대 국어에서 단어 내부에라는 말은 형태소 내부라고 해도 괜찮아요. 형태소 내부에서 이런 식의 형태와 같은 음절을 가진 단어를 찾기 어려운 것은 말이죠, 형태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읒으로 전부 다. 디귿 국외음화가 적용된 형태로 단어가 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칙에 따라서는, 국외음화 규칙에 따라서는 어간의 형태를 바꾸는 변화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랬죠. 이제 일단은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A가 이렇게 B로 바뀌어요. 어디서? 이렇게 C 앞에서. 네, 바뀌죠. 음은 규칙으로 이제 쓸 수 있죠, 저렇게. 그런데 이렇게 A가 B로 C 앞에서 바뀌는 저 변화가 말이죠, 변화가 정상적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말이야, 이 A가 C 앞에서 A가 B로 바뀔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뀌는 게 비정상적으로 바뀌는 경우인데 말이죠, 이렇게 바뀔 필요가 없는데 바뀌는 경우에는 말이지, 얘가 아주 불만스러워해요. 왜 나를 바꿨느냐? 나를 그냥 도로, 나를 그냥 도로 A 쪽으로 바꿔놔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 말이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자신의 어떤 입장을 피력한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그러면 지읒이, 디귿은 뭔데? 지조음이죠. 얘가 지읒으로 바뀌어요. 어디서? 이 모음과 이 반모음 앞에서. 한 번 더 적죠. 그래서 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정상적일까? 이 모음이나 이 반모음 앞에서 치조음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보다는 경국의 음으로 발음하는 게 편해요. 당연히 바뀌어. 정상적이야. 이걸 일종의 물론 동화 현상이라고 하지만 말이야. 동화, 같아지는 게 동화잖아요. 왜 동화가 돼? 편해지려고 동화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기역이 지읒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이 모음과 이 반모음 앞에서. 바뀔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얘는 지금 디귿 조음하고 이 몸이나 이 반몸은 조미치가 비슷하지 않죠. 요 지읒이 사실은 요 지읒이 이 몸이나 이 반몸하고 조미치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개음으로 바뀌는데 얘를 이게 왜 비정상적이냐면 말이야. 구교마가 발생하던 시기가 18세기쯤 돼요. 18세기쯤에 이제 발생하는데 대개 뭐 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18세기 정도로 잡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뭐 18세기로 그냥 잡아놨는데 구교마가 발생하던 시기에 말이야. 저 남부지방에서 말이죠. 이렇게 구교마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던 시기에 저 남부지방에서 뜬금없이 기억이 말이지 이렇게 지읒으로 바뀌는 현상들이 발생하더란 말이야. 저 남부지방에서. 그러니까 남부지방에서 발생하는 기억 구교마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 구교마 현상에 대해서 중앙어 화자들이 있죠. 당시에 18세기 중앙어 화자들이 말이지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좀 뭐 발음상에 그게 내 생각에는 말이야 좀 부자연스럽거나 말이지 뭐 촌스럽거나 혹시 말이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랬는지는 또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 구교마가 중앙어 쪽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말이지 굉장한 이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웬만하면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뭐 저 남부방언에서는 기름을 지름이라고 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교마가 이 기역 구교마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 구교마가 이 발생하는 기역 구교마가 발생하는 것에서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경계심이 너무 과했던 거야. 너무 과했어. 지나쳤던 거죠. 거기 여러분들 그 예문에서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예문에서 거기 문제 줬잖아. 줍다가 원래는 줍다야, 줍다 동사 줍다. 그러니까 시옷 불규칙 동사죠.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제 어미가 오면은 주준이가 되죠. 이렇게. 얘가 16세기에 되겠지.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 가잘이 요렇게 가알로 바뀌죠. 언제 바뀌어요? 요게 반치음이 없어져요. 16세기 말에 없어지죠. 아무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음절에 있는 아래아가 으로 바뀌고 언제? 16세기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16세기 말에 반침이 먼저 사라지고 난 다음에 16세기 말에 뒤어서 이음절에 있는 아래아가 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18세기 말에 아래아가 이렇게 이제 아로 바뀌어서 지금 가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반치음이 16세기 말경에 없어져. 그래서 뭐가 돼? 얘가 주운이가 돼요. 근데 얘가 다시 주운이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이렇게 했던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하면 말이야.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하면은 이거 봐라. 도운이도 있고 돕다에 고운이도 있죠. 그런데 도운이와 고운이는 전부 다 어간이 곱이죠. 고 플러스 은이 여기는 여기 도 플러스 은이 고 플러스 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혹시 주 플러스 은이 아니겠니? 라고 해서 원래는 반치음이었던 받침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반침이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준이 어간의 형태를 줍이라고 봤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형이 줍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왜 팔 있죠? 팔. 이 팔이 뭔데? 팔이야, 팔이. 목이 팔이.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뭐가 왔어? 받침이 왔잖아요, 지금. 받침이 오면은 여기에 주격조사로 뭐가 와요? 이렇게 이가 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발음을 하면 15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얘를 어떻게 발음했어? 얘를 파리로 발음을 했겠지. 이게 현대국어식으로는 뭐가 되는 거야? 파리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파리가 난다, 파리가 날아간다, 파리를 잡자, 파리가지만 이게 15세기 사람들은 파리라고 발음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그 말은. 그런데 이 파리가 그 파리가 아니고 원래 파리라고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다시 여기에다가 뭘 붙였어? 이 파리가 뭘로? 파리로 바뀌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주격조사를 다시 붙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파리는 원래 팔을 잘못 분석했다.
지금의 비읍 받침을 가지는 비읍 불규칙 용언이지만 동사지만 비읍 받침을 가지는 주배 형태를 어떻게 잘못 분석한 거죠. 잘못 지금.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오분석이라고 부른다. 잘못된 분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못된 것처럼 말이야. 얘네들도 정상적으로 국유음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기역 국유음화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중앙어 화자들이 말이죠. 여기에 과도 개입을 해요.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 기역에서 지읒으로 바뀌는 것을 기역으로 바꾸는 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말이지. 정상적으로 바뀐 것까지도 말이지. 디귿에서 지읒으로 바뀐 것까지도 의심을 해서 혹시 너 기역에서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디귿에서 지읒으로 바뀐 지읒을 다시 무엇으로 바꾼다? 다시 기역으로 바꾼 거죠. 뭐 했다? 과도하게 개입한 거죠. 그래서 잘못 개입했다고 볼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보통 다른 말로는 역국유음화 현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뭐 그 2번을 토대로 3번의 맞디와 맞기의 형태 변화를 설명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은 정상적인데 말이지.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중앙어 화자들이 말이죠. 그래서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꿨다? 다시 기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그런데 얘네들은 말이야.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국유음화가 발생했잖아요. 국유음화가 정상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역에서 온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논추를 가지고 과잉되게 국유음화 현상에 대해서 판단한 결과 다시 뭐다? 이 지읒을 어떻게 기역으로 바꿔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글쎄 문제가 조금 혹시야 조금 까다로운가라는 생각이 혹시 들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의 의도와 성격을 좀 잘 감안해서 이 문제 답을 좀 정리를 했으면 어땠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 1번에서 말해주는 15세기 국어 지읒의 의문적인 특성을 설명해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장과 장이 말이죠. 이게 2010년도 그때 객관식 시험이었거든. 객관식 4번에 오지선다. 거기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에 미음에서 이 예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해를 준 적이 있어. 그러니까 왜 이런 식의 표기가 가능했었던 것이냐라는 건 말이지. 그래, 지읒이 모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구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15세기에는 지읒이 뭐였다? 치음이었죠. 그러니까 치음과 이번 모음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 형태가 가능했었다라는 거지. 두 번째, 기역의 이유를 국유음화의 발생 조건과 관련지어 설명해. 그래. 경국음이 없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가상 경국의 음의 발음을 가지는 음운이 존재했어야만 국유음화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국유음화가 발생하기 위한 발생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국의 음이라고 하는 음가를 가지는 자음이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국유음화는 발생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국유음화가 발생할 수 있을 법했던 형태를 말이지 과잉되게 개입해서 잘못 이제 이 판단을 해서 말이지. 그래서 국유음화가 발생한 것으로 착각해서 형태를 다시 어떻게 원형태로 바꿨다 이런 말이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답인데 혹시 이제 모범 답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여러분들이 들거들랑 우리 카페에다가 뭐 조만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답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찬찬히 글로 된 것을 읽어가면서 답을 확인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 그 답의 어떤 좀 이 윤곽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해보라는 맥락에서 설명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고 비형을 좀 봅시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그렇게 내가 설명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특별하게 말이야. 그래서 특히나 의미론에서는 말이죠. 이 중의성은 단골 손님이에요. 왜 이렇게 중의성에 대한 이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간에. 그래서 우선 뭐 여기는
여러분들이 답을 이제 쓴 대로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아주 새 차죠. 베스트 뉴카, 샘핑차를 좋아한다 라는 뜻일 수도 있고, 새 차 타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뜻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지은이는 울면서 떠나는 손주를 배웅했다. 그래서 우는 사람이 선주냐, 우는 사람이 지인이냐에 따라서 이제 중의성이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주면 되고, 이제 덥지 않았니의 화행적인 의미는 말이죠. 상승조라고 되어 있죠. 억양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말이야. 올라가면은 판정 의문문이 되죠. 그래서 더웠는지 덥지 않았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스나 노로 대답하면 되지만, 그래서 이 상승조이면 억양이 올라가면은 판정 의문문에 해당이 되고, 내려가면은 말이지. 억양이 어제 덥지 않았니? 내려가면은 더웠다는 사실을 화자가 확인하는 어떤 확인 의문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화행적인 의미로서는 판정의 어떤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또는 확인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판정 확인이라고만 써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만 써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서 어떻든 상승조면은 판정 의문문, 하강조면은 확인 의문문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되죠. 다음을 읽고, 중세국어의 선어말 어미와 그 변천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이거 좀 지워볼게요. 내가죠. 내가 농담 하더라. 그렇죠? 내가 농담하더라 그러면 되죠. 그대의 시옷은 관형격 조사예요. 그대의 딸을 맞고죠. 이 맞다가 지금 맞이하다라는 뜻이에요. 맞이하고죠. 하더이다 그러면 되죠. 내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하더이다. 내 이제 분명히 너에게, 너 다려 그랬죠. 너에게. 니롤이라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이 어미가 거기 여러분들 이렇게 화합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야. 이게 뭐가 있냐? 융합형이 있죠. 융합형. 융합됐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제 비가 오네 그랬어. 현대국어에서 말이죠. 비가 오네. 이렇게. 현대국어에도 있어요. 어미가 융합된 경우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내는 뭐가? 느는 뭔데? 직설법 선어말 어미지요. 여기에 이가 이렇게 평서형 종결어미예요. 그러니까 이는 평서형인데, 평서형 종결어미인데 등급은 하계체예요. 얘네들이 만나서 이렇게 이제 융합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5세기에도 맞아 이렇게 융합이 된 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하고 만났다? 이런 식으로 뭐하고 회상 표현 선어말 어미하고, 얘는 분석을 하면 말이야. 분석을 하면 이거 일단 일하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르다, 말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누가 말해? 내가 말하죠. 내가. 이렇게는 뭐다? 미래 시제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말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어 1인칭일 때 쓰이는 인칭 선어말 어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상 표현 선어말 어미와 인칭 선어말 어미가 만나서 이런 식 형태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뭐가 된 거야? 화합이 형태가 말이죠. 융합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에는 이런 식으로 더와 오가 아울러 융합되어 있는, 화합되어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주면 되죠. 두 번째는 글쎄 이 문제는 사실 문법적인 특징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지금. 그래. 그 문법적인 특징, 이거 여러분들은 답을 쓸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문법적인 특징이라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거라는 걸 혹시 이제, 물론 답을 잘 썼던 수험생들은 또 뭐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이게 원래 특징이라는 건 그냥 한번 합시다. 차이예요, 차이. 차이에서 특징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거? 이거 비교해야 되잖아요, 비교. 뭐하고 뭐하고.
객체 높임 선어머러미와 공손 선어머러미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를 비교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뭘 비교하는데 그러면? 그래, 실현 조건이죠. 그러면 이 잡이 나타나는 조건과 삽이 나타나는 조건과 이 잡이 나타나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면 돼. 잘 고려해서 이제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나타난다? 유성음일 때 나타나죠. 뭐 그 모음도 다 유성음이지만 유성자음, 유성음일 때 나타나요. 모음, 유성음, 당연 모음과 유성자음일 때, 여기는 뭐일 때? 이렇게 모음일 때. 그러니까 모음일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순경음비비 들어가면은 모음이죠, 뒤에. 그래서 이제 유성음이니까 모음도 말이지. 순경음비비 아닌 그냥 비비면은 물론 자음이 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의 자음과 그리고 뒤에 뭐가 올 때? 모음이 올 때 이런 식으로 객체 높임 선어머러미 삽이 쓰이죠. 잡이잖아, 잡. 이런 것들이 올 때, 이런 것들이 오고 다시 뒤에 뭐가 올 때, 뒤에 이렇게 모음이 올 때. 그래서 누굴 높인다? 객체를 높이죠. 그러니까 객체는 누굴 얘기하는데, 객체는 누구예요? 객체. 문장 내에서 목적어나 누구야? 부사어죠. 그래서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이 되지는 등장인물을 내지는 인물을 인물을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뭐가 담당했다? 객체 높임 선어머러미가 담당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물어보고 있지만 형태가 바뀌었다고 말이야. 그러면 현대국어에서 이렇게 뭐 공손 선어머러미죠. 오라든가 또는 사오라든가 또는 자오라든가 말이죠. 이런 식의 선어머러미가 오는 조건은 뭐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 언제 온다, 언제? 그래, 모음일 때. 물론 당연히 뒤에 모일 때, 모음일 때 와요, 그래서. 언제 와? 자음일 때 온다고, 자음일 때. 선행어간이 자음으로 끝날 때. 여기 당연히 모일 때, 모음일 때 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언제? 그래, 디귿일 때 와요, 디귿일 때. 그 뒤에 당연히 모일 때, 모음일 때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말이지. 그런 이제 높임법에 지금 이런 식의 선어머러미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되죠,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해주면 돼? 이렇게 비교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미를 써라 그랬으니까. 그래, 의미는 겸양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고, 나를 낮춘다 겸양, 겸양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고, 뭐라는 말, 공손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선어머러미들의 문법적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이 문제는 말이에요.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올해 문법 문제로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베스트를 꼽아라. 혹시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베스트를 꼽아라 하면 나는 이 문제를 꼽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난이도와 관계없이 말이지. 사실은 그 국어 문법에 가장 충실하게 이제 이렇게 이 대응했던 그런 문제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어서 그래서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이제 가장 좋은 문제로 꼽는데 이건 이제 생각이 좀 다르니까 그렇죠 서로. 여러분들 우선 이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이제 문제를 잘 풀어야 되지만 말이야.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전에 특히나 이 리을이 말이에요. 거기서 설명하고 있잖아. 얘는 자음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모음의 성질도 가지고 있대.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학교에 가면은 혹시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면은 또 뭐라고 대답을 할 건가? 선생님, 왜 리을은 자음성과 모음성을 다 가지고 있어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 혹시 이건 내가 괜히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데 혹시 여러분들 자음과 모음은 말이에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그냥 자음과 모음을 가르는 기준이야, 기준. 도대체 어떤 말소리는 자음이고 어떤 말소리는 모음인 거냐.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건 뭐다. 기류라는 건 뭐야? 기류는 공기의 방해. 기류가 나올 때, 입 밖으로 나오는 코로 나갈 때 말이야.
기류가 방해를 받지 않으면은 모음이에요. 방해를 받으면은 자음이야. 그래서 다시 이거 방해를 받으면은 자음이고 방해를 받지 않으면 모음이에요. 그럼 리을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 기류가 방해를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한다라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그 예가 뭐냐면 지금 그 예가 이렇게 무리도 있고 바비도 있고 우선 배가도 있잖아 이렇게. 이런 예 하나 하고 말이야. 이런 예 하나 하고 지울게요. 여기 알다 하고 말이지. 알면 하고 보면 하고 먹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눈치를 챘을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혹시 또 얘기하지만 내년에 시험에 이렇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라면 말이야 사실은 이 문제의 의도를 좀 잘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 답을 쓰려면 말이지 여기에는 말이죠 반드시 왜 자음성인지를 여기 써줘야 되잖아요. 플러스 자음성인지 왜 모음성인지 리을은 왜 모음적인 성질을 지니는지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관건인 거예요. 그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답을 쓰는 거하고 문제에 맞는 조건에 맞는 답을 쓰는 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 자음성도 갖고 모음성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리을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유음이라고 부르죠. 그래 이렇게 부르잖아. 유음. 유음이라는 것은 의문적인 명칭이에요. 말소리에는 의문도 있고 음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음은 의문적인 명칭이야. 음과 음성이 또 어떻게 다르지라고 또 의아해하거든요. 그냥 내버려둬 일단. 그런데 얘를 말이죠. 이 똑같은 리음을 설축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얘를 탄설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리을이 자음성과 모음성을 가진다는 것은 탄설음과 설축음 중에서도 설축음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얘를 우리가 음성적인 용어라고 그래요. 얘는 의문적인 용어고 얘는 의문적인 용어고 얘는 음성적인 용어예요. 음성적인 용어 중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리을은 지금 설축음과 관계가 있죠. 설축음. 리을은 설축음이에요. 얘는 어떻게 발음하는가 하면 말이야. 일단 이 방해를 받느라 했죠. 방해. 자음이니까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뭐하고 만나? 혀끝과도. 치죠. 혀뒷몸이죠. 윗잇몸. 혀뒷몸이란다. 윗잇몸. 혀끝과 윗잇몸이 만나요. 만나면 얘네 붙으면 기류가 나오다가 여기서 막혀. 기류가 막히는 건 자음이에요. 그게 자음이에요. 리을은 자음성의 성질이 있는 자음성의 의미자 이 음성 자질을 가지는 말소리예요. 근데 얘가 막힘과 동시에 혀끝으로 치주를 막음과 동시에 오픈시켜. 그러니까 막으면은 방해를 받지만 방해를 받는 순간에 도로 이 혀끝과 치주를 뗀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방해를 안 받게 되죠. 그래서 모음적인 성질을 지녀요. 그래서 리을을 이 무리의 리을의 리을을 설축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래서 얘네들은 기류의 방해를 받지만 동시에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선 이렇게 한번 보잔 말이야. 이렇게 주격조사 이와 가는 말이지. 이게 형태론적인 변 형태죠. 그래서 선행하는 체언에 자음이 오면은 주격조사 이가 나타나고 선행하는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면은 주격조사가 가가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예에서 말이죠 지금 선행 체언에 받침이 오는 경우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 오는 주격조사하고 똑같은 주격조사가 무리에서 쓰였죠. 그러면은 비읍이 자음인 것처럼 리을도 뭐라는 얘기야? 자음성의 자질을 가지는 말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답을 쓸 때는 이렇게 비교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리을이 뭐다? 얘처럼 자음성의 성질을 가지는 말소리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조금 이제 골치가 아파요. 얘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 좀 보면
이 2017학년도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문제, 기출문제 좀 보면 2017학년도 A형의 말이죠. 11번의 말이야.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은희하고 니하고 말이지. 이렇게 문제를 줬어. 얘를 기본형으로 본다. 의가 들어있는 니를 기본형으로 보고 얘가 니가 되는 게 더 문법적으로 타당한 설명인데 왜 그게 문법적으로 타당한지를 설명해라.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의가 탈락하는 것을 기본형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 가지야. 의를 탈락하는 것으로 볼 거냐. 문제에서 그렇게 줬지만 아니면은 얘를 기본형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는 매개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첨가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또는 세 번째 또는이죠. 또는 탈락과 첨가가 아니고 은희와 니를 뭘로 본다? 교체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관점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죠. 모두 마찬가지야. 면과 음면도 마찬가지. 면과 음면을 의가 탈락한 것으로 볼 거냐? 그러면은 뭐가 돼요? 음면이 기본형이 되겠죠. 아니면 없던 니가 첨가된 것으로 볼 거냐? 그러면은 이렇게 면이 기본형이 되겠죠. 아니면은 교체되는 것으로 볼 거냐? 그 의문론적인 변 형태가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답을 쓸 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의가 있느냐 없느냐라든가 말이야. 매개모음이 들어가느냐 또는 안 들어가느냐 이런 식의 논의는 사실 이게 이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답의 정곡은 아닌 거야, 사실은. 그걸 틀린 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를 아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여기서 조건을 안 줬으니까 탈락이라고 주거나 첨가라고 주거나 교체라고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고려해서 답을 좀 여러분들이 구상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은 연결음이가 틀리죠. 지금 형태가. 왜 틀려요 지금? 선행하는 어간의 의문론적인 환경이 뭐냐에 따라서 틀려지잖아요 지금. 선행하는 어간이 받침을 가지고 있으면 받침으로 끝나면은 음연이 오지만 선행하는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면은 면이 오죠, 연결음이. 그런 것처럼 마치 모음 어간인데 면이 오는 것처럼 리을 받침이 왔을 때도 모음 어간에 오는 면과 똑같은 형태의 연결음이 면이 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은 이 모음과 이 리을은 성격이 똑같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뭘 가지고 있다? 얘가 모음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리을은 자음성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모음성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을 여러분들이 써주면은 100점이죠. 응? 하여튼 지나간 일이지만 말이 아무튼간에 좀 100점이 중요한 건 아닌 거지만 말이죠. 두 번째, 요번에는 말이에요. 요번에는 이거 한번 해봅시다. 반모음인데 얘는 말이에요. 원래 오 있죠? 오 단모음. 오 단모음을 이렇게 한 번 더 적지. 이건 지금 발음 기호야. 오 단모음을 반만 발음하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오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모음 우도 있잖아요. 근데 오나 우를 단모음이야. 오나 우를 반만 발음해. 완전히 발음하지 말고 반만 발음하면은 이렇게 W처럼 발음이 된대요. 어떻든 간에. 근데 얘는 사실은 지금 조건 준 그대로 얘는 자음성의 성질도 없고 그리고 모음성의 성질도 없대요. 두 개 다 없어. 두 개 다 없는 거지. 그러면 여기 얘를 한번 적어놓고 가죠. 감기가 말이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3월이 말이에요. 이렇게 3월이 된다라는 거잖아. 자음성의 성질을 가지는 말소리죠. 자음성의 성질을 가지는 말소리가 자음 앞에 또 올 수 없죠. 그래서 안 돼요. 그런데 얘는 자음성의 성질이 아니야. 자음성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말소리니까 자음성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말소리 앞에는 뭐가 올 수 있어? 그래, 자음성의 성질을 가지는 말소리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W가 마이너스 자음성의 자질을 가지는 말소리다라고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하나 더야. 그러면 이번에는 와가 말이죠. 이렇게 아로 발음이 될 수 있죠. 응? 그러니까 이렇게는 발음이 될 수 있어요. 발음이. 응? 성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한번 더 적을게. 와가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안 된다. 발음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발음할 수 없는가? 응? 여기 마이너스 모음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W는 마이너스 모음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음의 기본적인 성질은 금방 한 번 더 성절음이야. 성절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음절을 이루는 음이 성절음이죠. 그러니까 이 W는 모음성의 성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음절을 이룰 수 없다. 그러면 되죠.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은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되는데 내가 요건 내가 답을 좀 잠깐 한번 보여주고 갈게요. 특히나 요 두 번째 거는 말이야. W가 마이너스 자음성을 가지는 말소리라는 근거라고 해놨잖아요. 지금. 3번의 기역에서 미음은 플러스 자음성의 말소리이므로 자음 기역 앞에 실현될 수 없지만 3번의 니은에서 W는 마이너스 자음성의 말소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올 수 있다니? 자음이 올 수 있잖아요. 자음적이지 않은 말 앞에는 자음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W가 마이너스 자음성을 가지는 말소리라는 근거. 이게 자음성이 아니고 뭘로 바꿀까?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되죠. 뭐 모음성으로 바꿔주면 되지. W가 모음성이야. 마이너스 모음성을 가지는 말소리.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모음성을 가지는 말소리라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에서 와가 W가 없는 아가 모두 성절음이다. 음절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음절을 이루는 소리인 반면에 4번의 니은의 와는 말이죠. 얘는 성절음이지만 발음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가 생략된 와, 오, 요 W 있죠? 이 W는 마이너스 모음성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음절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써주면 될 수 있었을 법한 그런 문제였었다라는 거죠. 혹시 문제가 뭐 비교적 좀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뭐 하는 경우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어떤 그 의도와 성격을 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혹시 그 시험을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대비해야 되는 경우라면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좀 그런 맥락에서 잘 해서 시험 문제 대비를 해주면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